혼돈의 카오스인 디딤돌 대출이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디딤돌 대출만 대출이 아니잖아. 금리가 디딤돌보다 높긴 하겠지만 집단 대출 받으면 되잖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좀 내릴 뿐. 매브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석희입니다. 드디어 11월이 시작이 됐네요. 저희가 지난주에 주간 부동산 리뷰 주부리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한 주 동안 어쨌든 일어난 뉴스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는 코너로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 주부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굵직한 뉴스가 많았죠. 추리느라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좀 길더라도 한번 짚고 넘어갈 내용이었는데, 우선 첫 번째 주제입니다. 디딤돌 대출 축소 최종. 혼돈의 카오스인 디딤돌 대출이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주부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강행을 하겠다, 디딤돌 대출 축소를 하겠다라는 거는 결정이 났었던 건데, 드디어 이제 어떻게 할지 남았던 게 결론이 났습니다. 국토부가 좀 혼란을 의식을 했는지 빠르게 그래도 정리를 했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권 중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주택, 가령 이제 연립, 다세대, 단독 역시 디딤돌 대출 축소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의 일환 신생아 특례 대출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그리고 수도권이지만 아파트가 아닌 주택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디딤돌 대출 축소되는 게 없다, 바뀌는 게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바뀌는지는 국토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공제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후취담보 안 되게 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은 이제 방공제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쉽지만 5,500만 원 정도 한도가 줄어들게 될 거고, 경기도 인천에 사시려는 분들은 이제 4,800만 원 정도 축소가 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죠.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12월 2일 신청분부터 적용이 되니까 11월 2일 월요일이거든요. 그전 마지막 이제 금요일이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9일까지 신청을 해야 이 방공제를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후취담보 언제까지 되냐, 이거는 이제 분양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똑같이 12월 2일 전에 모집 공고를 낸 곳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12월 2일 전에 모집 공고는 모든 곳이 되는 게 아니라 12월 2일 전에 모집 공고를 낸 동시에 입주 시작일이 내년 상반기 이내, 그러니까 2025년 6월 30일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보통 우리가 후분양이 아닌 한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나서 입주까지 는 짧아야 2년, 요즘 뭐 길어져서 뭐 3년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수도권 분양 아파트의 후취담보 생각하셨던 분들은 조금 그래서 타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내년 상반기인 6월 30일 이내에 입주 시작이 되는 아파트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뭐 한 2년 전에는 난 그런 곳들이어야 될 텐데, 어쨌든 기준이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국토부가 이제 주요한 발표를 할 때마다 보도자료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 Q&A를 붙입니다. 야 기자들, 너네 이런 거 질문 당연히 할 거지? 우리의 입장은 이래. 이런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두는데, 후취담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중은행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고 공급하는 집단대출이 활성화되어 있는 점, 그리고 현재 예외적으로 은행 지점장 판단 하에 후취담보를 허용하는 점, 그리고 한정된 기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담보 취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기금 대출 취급은 자제하기로 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디딤돌 대출만 대출이 아니잖아. 금리가 디딤돌보다 높긴 하겠지만 집단 대출 받으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비가 좀 내릴 뿐, 이런 얘기죠. 뭐 국토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잘 따라야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디딤돌 생애 최초가 이제 LTV 80%까지죠. 요것도 이제 70%로 줄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8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이제 변하지 않게 되는 거고, Q&A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디딤돌이고 신생아 특례 대출은 한도랑 소득 요건은 더 널널한데 왜 신생아 특례 대출에는 방공제 적용 안 하냐? 차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국토부의 대답입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책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므로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봄. 출산율 높이는 건 국가 생존의 문제다. 거의 뭐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진짜 반박불가 가불기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국토부가 답변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한다 계속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2억 원으로 완화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못하는 거 아니냐, 뭐 미룬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는데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이 요것도 12월 2일부터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새로운 얘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제 부부 합산 2억 원이죠. 근데 외벌이로 2억 원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이더라도 무조건 둘 다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딤돌 대출 최종 파이널 버전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 12월 2일부터 바뀌니 대출 받으실 분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뉴스입니다. 강남 그린벨트 풀어 아파트 2만 채 짓는다. 여러분 88 대책 기억나시죠? 정부에서 그 당시에 집값이 너무 뛰니까 부랴부랴 심리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 대책을 내놨었고, 그때 이제 11월 가서 수도권에 그린벨트 풀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왕창 공급할 거니까 좀만 기다려 했는데 그 11월이 왔고 드디어 이번 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우선 어디 풀었는지를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 지역을 풀어서 5만 원을 짓겠다고 했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던 서울에서는 딱 하나만 나왔습니다. 서울 서리풀지구 보시면 서리풀지구에 2만 원 얻는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 대공역세권 지식융합단지라는 이름이 붙었죠. 여기 대공역 인근에 풀어서 9,400호 짓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의왕 오전왕곡 지구 여기가 이제 14,000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정부 용현 여기가 306 보충대, 남자분들은 잘 아시는 그 자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7,000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4곳 5만 호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가시는 건 어쨌든 서울이죠. 서리풀지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서리풀 공원이 있는 데인가 하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서리풀이 한자로 서초, 이걸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서초 어디든 서리풀지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서리풀 공원 일대는 아니고 이 내곡동 일대입니다. 내곡동, 원지동 뭐 이 일대인데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도가 좀 흐리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제가 일일이 다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하진 않은 거니까 대강 요런 모양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여기가 내곡 보금자리 지구거든요. 내곡 지구의 확장판이다. 그리고 요 위로 가면 여기가 조금 또 짜투리로 추가로 있습니다. 요건 또 뭐냐, 여기가 서초보금자리 지구거든요. 요렇게가 요거의 확장판이다. 그래서 보금자리 지구의 확장판이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많은 후보지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여기를 선택했느냐, 국토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의 서리풀지구 2만 호를 선정했다. 지구 인근의 신분당선, GTX-C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강남고속도로, 분당내곡 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 산업과 연계하여 첨단 산업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훼손되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였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선호도 높은 지역인 강남이라 골랐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근데 서초구가 정말 넓습니다. 서초구가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강부터 한강부터 이렇게까지 넓고, 사실상 이번에 발표한 데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그래도 어쨌든 강남이죠. 강남이라서, 그리고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통망이 잘 돼 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실제로 아파트만 지으면 당장 들어가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제 이게 국토부가 노린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서울의 끝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요 신분당선 라인이 상당히 좋은 라인이에요. 보시면 청계산 입구역이 여기 있고, 양재 시민의 숲 여기 있고, 두정거장만 가면 벌써 이제 양재역이 나오죠. 양재역이 이제 3호선이라서 요렇게도 갈 수 있고, 한정거장 더 오면 강남역이죠. 이제 2호선 환승해서 교대 서초, 역삼 선릉, 삼성 쭉쭉쭉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다시 신논현역은 9호선 환승역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언주, 선정릉, 사평, 반포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바로 그러니까 한정거장 갈 때마다 환승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논현역 7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동, 강남구청, 청담까지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3호선 신사역이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신분당선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뭐 그냥 GBD 뭐 어느 한 곳뿐만 아니라 쫙쫙 이렇게 뿌려줄 수 있는 그런 노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먼 미래긴 하지만 서울의 최중심인 용산까지도 신분당선 연장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연장 예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되면 1호선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환승하면 광화문 업무지구까지도 접근성이 나아진다. 물론
용산 연장은 이것도 미뤄져서 2032년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접한 첨단 산업,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양재 이 일대에 대기업들의 R&D 센터가 많습니다. 뭐 삼성, LG, KT R&D 센터 등이 있고, 그리고 현대차그룹 본사도 양재에 있죠. 여기도 이제 연구원들이 많고, 그 다음에 향후에는 하림의 수건 사업인 양재 첨단물류센터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거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요 만남의 광장 있는 데 있죠. 요 뒤편이 물류부지인데 여기가 하림이 사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서 이제 점점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첨단 복합 물류센터로 만들고 동시에 여기다 오피스도 짓고 상업시설도 짓고 아파트도 지을 예정입니다. 아파트도 여기에 추가로 1000가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아파트 짓고 여기도 이제 2만 가구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요 위쪽으로, 요쪽에 이제 R&D 센터들이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GBD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도 가깝다. 여기 첨단 산업과 연계한 그런 지구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서리풀 지구를 발표하면서 교통대책이 빠지지가 않죠. 신분당선 신설역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첨단 물류부지 양재 하림이 개발하려는 요것을 개발할 때 신분당선역 신설역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림에서는 500억 정도를 부담을 해서 역을 짓는데 이제 기여를 하겠다고 뉴스가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역 이름도 같이 이제 만남의 광장역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린벨트는 이렇게 길게 풀죠. 그래서 이쪽, 물론 이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쪽에도 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설역이 요거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 이쯤에 추가로 더 생길 거냐, 이제 요거 갖고도 좀 이제 아직 불확실한데 예측이 좀 나와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린벨트 푼다고 비판이 많은데 어쨌든 여긴 이미 사실상 그린벨트라고 하기 어려운 곳이다. 많이 훼손된 지역이니까 환경 문제도 적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강남이다.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좋다. 그 다음에 첨단 산업과 연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훼손 이미 많이 된 지역이어서 풀었을 때 별로 타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에 세 군데가 더 있는데 여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보도자료 잘 살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곡은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던 곳이죠. 여기는 사실 일산에서 10년 전부터 개발하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번에 나오게 된 거고, 의정부 용현 여기는 이제 삼경국 보충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리고, 그 다음에 의왕 오전 왕국도 보시면 여기인데 보시면 의왕 여기가 고천지구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지구 지정된 지 이제 2008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구 지정이 돼서 아직도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데, 요 의왕 고천지구의 확장판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의왕 오전 왕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14,000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건 그래서 도대체 여기 언제 분양하고 언제 입주하는데 이거죠. 근데 정부의 설명으로는 5년 뒤인 2009년에 첫 분양을 하고 2031년에 첫 입주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첫이라는 단서가 붙었죠. 다 2029년에 분양하고 2031년에 입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계획도 사실 상당히 희망찬 겁니다. 3기 신도시가 발표한 지 6년 만에 분양을 했고 아직도 지지부진한 곳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그린벨트 뭐 푼다고 했을 때 야 3기 신도시나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서야 발표한 그린벨트 푸는 거 과연 5년 뒤 분양, 7년 뒤 입주 과연 그게 될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좀 많습니다. 전문가분들은 늘 신규 택지는 입주까지 빨라 10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도 3기 신도시 계약의 본청약 이 최근에 있었고 2026년 12월 입주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거 8년 만에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린벨트 이번에 발표한 지역도 그렇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여러분, 서리풀 지구 2만 호를 푼다고 했는데 절반 이상인 11,000호가 임대입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분양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발표 두고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일단 발표 시점이 생각보다 일렀어요. 저희가 보통 11월이라고 하면 뭐 빨라야 중순, 늦으면 말에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되게 일찍 했거든요. 이걸 두고 나왔던 얘기는 요즘에 어쨌든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한풀 좀 꺾인 시점이라서 요 분위기를 타서 한 번에 좀 집값을 더 눌러보자, 이런 걸 좀 노리고 발표 시기를 앞당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건 과연 이 서리풀 지구, 어쨌든 강남인데 서초구인데 분양가가 얼마나 될까, 요거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분들이 가장 많이 여러 번 물어봤던 게 요 땅에 대한 보상비였어요.
어쨌든 정부에서 수많은 그린벨트 지역을 두고 어디를 해체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물론 뭐 방금 말했던 입지, 교통, 회선 정도도 고려를 했겠지만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보상비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프하게 추선도 했을 것 같은데 비용을 기자들이 이 보상 관련된 질문만 제가 세번이 한 5개 했어요. 5개 했는데 물론 세세하게는 다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국토부가 철통방어를 했습니다. 아무런 힌트도 주지 않았고 별로 문제 없을 거다. 지작물 많이 없는 곳들이다. 이 정도로만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전세, 앞서 말씀드린 그 신혼부부 장기전세 주택의 이름이 미리 내 집이죠. 왜 미리 내 집이냐면 여기가 자녀 둘 이상을 낳으면 20년 뒤에 시세보다 싸게 분양 전환을 해줍니다. 근데 그래서 미리 내 집인데 저희 매경 기자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20년 뒤에 서초 분양가 감당할 수 있을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온 얘기인데 저도 사실 좀 과연 이때 분양 받을 때 가격이 얼마인지 좀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 그리고 예상과 달랐던 거는 어쨌든 서울에서 저는 한 곳만 나올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최소한 2곳 이상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 곳밖에 나오진 않았고 물론 그 한 곳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2만 가구. 그래서 또 드는 생각은 한 곳 풀어서 2만 가구 나왔는데 다른 데 풀면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더 풀면 더 나올 것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8월에 예고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구는 이렇게 4곳 5만 가구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이겁니다. 수도권 집값 내년도 오른다. 짧게 보고 갈 뉴스입니다. 이 타이틀만 보면 또 집값 오른다 피곤한 소리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건 무슨 뉴스냐면 국내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연구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주택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곳은 대표적으로 2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이제 주택산업연구원, 이른바 주산연이라고 부르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건설산업연구원, 건산연입니다. 2곳 모두 이제 상반기에는 하반기 전망을 그리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전망을 내놓는데 건산연이 먼저 내년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내년에 주택시장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도권 집값은 1% 상승할 거고 지방은 반대로 2% 하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1%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수도권은 어쨌든 올해보다 좀 더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되는 반면 지방은 올해보다 더 많이 떨어질 거다.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수도권 1%면 어느 정도 상승이냐면 건산연의 산정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고 일단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어떻게 좀 이어질 것 같냐. 건산연의 설명은 소비자들의 심리가 다소간 회복되었고 직전 고점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 수준이 높은 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하향 조정폭이 크지 않으며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의 거래가 지속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된다. 그러니까 최근 몇 달간의 이런 과열된 장세가 좀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고, 그치만 주택 부분의 건설 기성, 3년 전 착공 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급 부진에 의한 가격 상승 압력은 내년 하반기경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상저하고가 예상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건산연의 전망이고 건산연이 잘 맞춰왔는지를 또 봐야겠죠. 올해 상반기,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하반기는 보합에 머물 거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적으로 그래서 올해 마이너스 0.5%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번 전망에서는 올해가 0.8% 올랐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리고 2023년 말에 올해 전망을 했을 때도 수도권이 1% 하락이 예상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도 틀렸던 겁니다. 잘 맞진 않네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살펴볼 뉴스들은 여기까지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번 주 주간 아파트 가격 살펴봐야겠죠.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역시나 전국 기준으로는 보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0.01% 지난주랑 똑같은 수준이고 서울이 역시나 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어요. 지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 변동률도 조금씩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분양단지를 좀 보겠습니다. 청약홈 보면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눈여겨보셔야 할 곳이 여기죠. 바로 여기 고덕강을 지구의 이편한 세상 어반브릿지, 그러니까 계약 취소분이 4가구가 나옵니다. 84제곱이고 4가구 다 특공인데 그래도 3가구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무주택 세대 부부라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죠. 분양가는 8억인데 이 단지 실거래가가 아직 형성된 건 없어요. 근데 바로 옆 단지인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 가격을 보면 약 2에서 3억 원의 차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억 로또라고 기사도 나기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어쨌든 서울에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한 번쯤 넣어보실 만한 단지. 그래서 놓치지 말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당첨되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간 부동산 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이 나와서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었던 뉴스라서 좀 길게 다뤄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어떤 재미난 뉴스들이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부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